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을 외부 기관에서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험 기준도 조정될 예정으로 시민권 절차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골프장 인근에서 무장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해당 남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SSI 보조금 삭감을 추진하면서 수급 대상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치폴레가 살모넬라 조사로 할라피뇨 사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치안 문제로 멕시코산 아보카도 수입을 중단하면서 공급 차질로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서비스국만 시행해온 시민권 시험을 외부 기관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영어 능력과 미국 역사 평가 기준도 함께 손질할 계획입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시험의 운영 방식과 평가 기준을 바꾸는 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이민 서비스국 심사관이 귀화 인터뷰 과정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새 규정안은 이민 서비스국 이외 제3의 외부 기관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시험을 계속 시행하면서 외부 기관도 참여하게 할지, 일부 시험을 외부 기관에 맡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추진을 두고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의 유연성을 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안보부는 시민권 신청자가 영어 능력과 미국 역사, 정부에 관한 지식을 어떤 기준으로 입증해야 하는지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학력이나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며 어떤 기관이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시험 장소와 비용, 감독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연방규제 계획은 규정안 공개 목표를 오는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 시험 방식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 시험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은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128개 문항을 공부한 뒤 무작위로 출제되는 20개 가운데 12개를 맞춰야 합니다. 이전에는 100개 문항 가운데 10개가 출제됐고 6개가 합격 기준이었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것은 미국 역사, 정부 시험이며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평가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강화 전 시험이 시행됐던 2024 회계년도의 초기 합격률은 89.7%, 재시험까지 포함한 누적 합격률은 94.4%였습니다. 같은 해 81만 8,500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박탈 소송을 확대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7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민권을 불법 또는 허위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 25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BS는 법무부가 이번 회계년도에 최소 25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예정됐던 LA의 한 골프장 인근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서성이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렌초 팔러스 버디스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인근에서 다량의 무기와 탄약을 소지한 40대 남성을 지난 2일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문을 이틀 앞두고 보안 요원을 사칭하며 골프장 주변을 기웃거리다 경호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차량 안에서는 장전된 총기와 소총이 발견됐고 오늘 당국이 자택을 수색한 결과 개조된 소총과 방탄조끼 등도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당국은 기소된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연방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 수급자의 SSI 생활보조금을 월 최대 331달러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SSI 보조금을 매월 최대 331달러까지 줄이는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수혜 자격을 엄격히 정비하겠다는 취지지만 일을 할수록 보조금이 더 깎여 자리부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의회 안팎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당국과의 진통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전 매장에서 할라피뇨 공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치폴레는 보건당국이 최근 발생한 살모넬라 감염 사례와 할라피뇨 공급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자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모든 매장에서 기존 할라피뇨 재고를 즉시 폐기 조치했으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대체 공급처를 통해 재료를 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살모넬라 감염 환자들의 동선을 조사한 결과 치폴레 매장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치폴레는 살사나 과카몰리에 다진 할라피뇨를 익히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살모넬라균 위험이 직접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 정확한 오염 경로를 추적 중이며 치폴레 이용 후 발열이나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이 치안 불안을 이유로 멕시코 최대 아보카도 생산지인 미초아칸주산 아보카도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멕시코 아보카도 수출협회는 현지 치안 경보에 따라 미국 농무부 검역관들이 검수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초아칸주는 범죄 조직 간의 이권 다툼이 심각한 곳으로 미 당국은 검역관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 막히면서 멕시코 아보카도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보카도 재고는 1-2주일 분량에 불과해 미국 소비자와 외식업계는 이번 조치가 며칠 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가격 급등은 물론 품귀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앤젤레스 구규림에서 등산객이 방울뱀에 물려 헬기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최근 폭염과 이상기후로 방울뱀이 등산로까지 출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처법 숙지가 필요합니다. 어제 앤젤레스 구규림을 걷던 등산객이 방울뱀에 다리를 물려 셰리프구 구급 헬기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뱀의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자 서늘한 등산로나 수풀가로 내려오는 일이 늘어 뱀에 물리는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방울뱀은 주로 건조한 산악지대와 바위 틈, 풀숲에서 서식해 산행 시 지정된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방울뱀을 만났다면 자극하지 말고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고 우회해야 합니다. 뱀에 물렸을 때는 즉시 911에 신고한 후 환부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고 상처를 찢거나 입으로 독을 빼내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수입품에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생산을 늘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 관세와 함께 최저 수입 가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은 스마트폰과 의료기기는 물론 정밀 무기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반도체용 소재이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적용 대상은 폴리실리콘뿐 아니라 웨이퍼와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각종 태양광 장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중국 등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저 수입 가격까지 검토하는 건 중국 업체가 관세를 감수하면서 가격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 걸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부터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의 해외 의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현지 시각 6일 이 조사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관세 조치를 발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생산 보호에 나선 모습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관세로 산업 구조를 바꾸긴 어렵고 오히려 미국 소비자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서유럽을 강타했던 기록적 폭염이 중부 유럽은 물론 북아프리카까지 덮치며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45도를 웃도는 폭염에 단전, 단수까지 겹친 튀니지에선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낮 기온이 37도를 찍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선선함을 자랑했던 폴란드 날씨는 이제 옛말입니다. 광장 분무대마다 더위를 식혀보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Yes, it's a lot warmer than we expected. We thought we would escape that weather coming here, but we did not. 인접한 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는 나란히 41도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2달째 식을 줄 모르는 더위에 오스트리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파스테르체 빙하는 거대한 폭포로 변해버렸습니다. 30 Grad Celsius, das ist ja bei uns nicht selbstverständlich und dementsprechend. 유럽 중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다뉴브강 수위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강물을 끌어와 원전을 돌리던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등 인접 국가들은 당장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튀니지에선 폭염으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45도를 웃도는 이례적 폭염 속에 치솟는 냉방 수요를 이기지 못하고 정전의 단수까지 겹치자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폭염과 가뭄 같은 기상현상이 전력난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기상기구는 이달부터 엘니뇨 현상이 더욱 악화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산불까지 더해진 프랑스 산불 피해 지역에선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수백 발의 포탄과 불발탄이 발견됐습니다. 수위가 낮아진 다뉴브강에선 침몰했던 군함 잔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폭염이 불러온 산불로 검게 그을린 마을. 다 타버린 토양 곳곳에 포탄이 박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프랑스군이 사용한 불발탄과 포탄입니다. 80년 넘게 묻혀있던 전쟁의 상흔은 프랑스 남서부 지역을 휩쓴 최악의 산불로 드러났습니다. 산불 와중에 포탄이 터져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Il y a quelques obus effectivement avec la chaleur qui ont explosé, ordonné de faire ce périmètre de sécurité et pour mettre tout le monde à l'abri. 프랑스 당국은 폭발물 처리반을 동원해 400여 발의 박격포탄과 탄약을 회수했습니다. 세르비아의 다뉴브강에선 최악의 가뭄에 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 나치군의 군함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박 잔해들이 듬성듬성 솟아오른 곳도 보입니다. 2차 대전 때 수세에 몰린 나치군이 폭파시켜 침몰시킨 군함들입니다. Jako je mala voda ove godine. 2004. je bila voda minus 180 i evo sad 2026. trenutno je minus 117 ili minus 120. 유럽의 주요 젖줄인 라인강과 다뉴브강이 말라붙으면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고 지역 경제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유럽 지역 산불은 네덜란드와 그리스까지 번지면서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1,500배 정도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피의자를 딸의 SNS로 유인해 총격을 가한 30대 아버지가 체포됐습니다.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지역사회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동정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성범죄 피의자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을 중범죄 과실상해와 불법 무기 사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아버지는 10대 딸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딸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인 20대 남성을 올랜도 인근 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가지고 있던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경찰은 엄연한 중범죄로 보고 아버지와 성폭행 피해자 모두를 구속 수사 중이지만 SNS와 언론에서는 부모로서의 마음이 이해된다며 아버지를 옹호하고 보석금을 지원하겠다는 동정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 곳곳 상하수도 시설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확산되는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도 두 곳의 상수도 시스템이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12개 주의 상하수도 시설에서 유사한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압 저하와 침수 등 운영 차질도 보고됐지만 현재까지 식수 오염이나 질병 사례, 광범위한 급수 중단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당국은 이번 공격이 최근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해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이란 연계 해커들의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혹은 이란의 전술을 모방해 향후 미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다른 국가의 소행일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특히 물 공급 시설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제어 장치와 원격 감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노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ISA와 FBI는 전국 수도시설 운영기관에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제어 장비를 즉시 분리하고 수동 운영으로 전환해 원격 접속을 최소화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9주 만에 4일 연속 상승했던 흐름을 멈추고 혼조세로 돌아선 건데요. 다우존스와 S&P 500이 이틀 연속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S&P 500은 막판에 약세로 돌아섰고 내스닥도 초반의 강세를 일찌감치 약세로 뒤집으며 S&P 500과 함께 5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는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ISM 서비스업과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각각 8개월과 9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ADP 민간 고용은 전망치와 전월치를 크게 밑돈 6개월 최저치를 기록하며 금요일 발표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캐펙스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린 스페이스X는 폭락세로 꺾였고 AMD 역시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반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가운데 엔비디아는 스페이스X가 AI 기술 개발에 엔비디아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5일 연속 상승하며 9주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결국 같은 AI 투자 확대 소식이 스페이스X에는 부담으로 엔비디아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